네,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오전 2시 15분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혼자 떠드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2020년 9월에 저녁 직후에 이렇게 혼자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라디오식으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뭔가 라디오 DJ 하는 거를 되게 꿈 아닌 꿈으로 갖고 있어서, 그때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이 전자사전을 쓸 때였는데, 그 전자사전에 녹음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이랑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 녹음을 해서 그때 학교 홈페이지에 반마다 이렇게 페이지가 있었거든요. 거기 업로드하면 또 친구들이 재밌게 들어줬던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녁 이후에 복학은 한 상태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학기였고, 네, 뭐 그 외에 제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없어서 시간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그때 한 대여섯 개 녹음을 해서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랜만에 정말 녹음하고 거의 2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다시 들어봤는데, 물론 다른 분들은 재미없겠지만 저는 그때 생각, 저녁 직후에 되게 뭔가 설레고 기분 좋은 나날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네, 그래서 그 기분에 오랜만에 다시 좀 이렇게 녹음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마지막 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비대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 그 당시에 뭐 공모전에서 상도 타고, 나름 그때도 비대면 학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021년, 그러고 나서 올해 2022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9월 남은 절반 그리고 3개월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마냥 좋은 일들만 또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훗날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해, 뭐 탑 3 정도를 뽑는다고 했을 때 그때 한 3위 정도 할 수 있는 해가 올해 2022년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올해가 호랑이 해인데, 제가 호랑이띠 얘기도 하고요. 올해 초에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그래도 꽤 나름 인정받는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 활동에 큰 자금 걱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부터가 올해 되게 시작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아크보호소라고 하는 구조견 보호소에 봉사를 가기 시작하면서 입양 홍보 프로필 사진을 대신 촬영해주고, 또 그 사진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사진전도 기획을 해보고요. 또 아크보호소와 관련된 굿즈 펀딩도 진행을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올해 정말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혼자 하고, 또 거기서 얻은 성취를 뭔가 혼자 즐기고,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편협한 시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동시에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성취의 사이즈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마음 맞는 친구들, 과 후배들과 함께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그걸 실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함께 일하는 것에 제 되게 진부한 표현이기는 한데, 네, 그런 좀 가치의 가치를 배워간 한 해인 것 같다. 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뭐 진짜 술자리 나가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뭐 학교에서 하는 축제에도 제가 그냥 참여하지 않고 집에 갈 정도로 되게 소위 아싸 축에 속하는, 또 이러면 이제 도둑맞은 아싸라는 뭐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되게 혼자 잘난 맛에 산 느낌이라면, 올해는 그렇게 좀 함께 공동의 성취물을 만들어내고 최종 성과를 함께 보고 뿌듯해하고, 그럼과 동시에 다음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하는 이런 재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기억에 남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굉장히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 그게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사업 외에 정말 사실 뭐 대학 와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 그러니까 그냥 지인 정도의 동갑내기 사람들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정말 친구를 만든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실. 대학 와서 그런 친구를 만든다는 게. 근데 올해는 꽤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도 쓴 글이긴 한데, 이 청소년기의 성장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0 몇 년을 그냥 서로의 환경 속에서 살다가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딱 만나서 뭔가 깊이 있게 친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많이 대화를 해도 결국 그 누적된 시간, 그러니까 누적된 공유 시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인연들을 뒤돌아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앞으로 그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할지, 또 어떤 술자리를 함께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업적으로는 항상 고민이 많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성과, 성취 올해 이뤄냈지만, 그 정말 잠깐 그 성취에 대한 기쁨은 정말 한 2, 3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번에 이 정도 했는데 다음에 하는 것에서는 이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성과가 너무 더딘 것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되게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이렇게 혼자 떠드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거기도 하고요. 뭐 어찌됐건 제가 하나의 사업체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과연 이 조직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의 규모, 지금의 성취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 저의 역량이 충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매 시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큰 조직에서 뭐 취업을 먼저 했다면 조금 더 큰 프로젝트에서 큰 비즈니스 논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충분히 경험해본 이후에 다시 저의 사업체를 시작해서 뭐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금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큰 조직의 큰 비즈니스 논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사업체를 시작을 한다는 것, 이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사업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두려워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 놓는 말이 있는데, 음, 경험의 부족인지 아니면 상상력의 한계인지, 이 뭐랄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뭐 그런 되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저 혼자 항상 생각하면서 뭔가를 기획하는데, 어, 상상력의 원천이 결국 경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 자체가 요즘 너무 부족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사실 그냥 즐거운 얘기 하려고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어쩌다 보니 절반 이상을 이런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을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네요. 네.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불안함, 두려움, 걱정, 그런 부분이 제 요즘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절반들은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해보다 정말 양질의 기쁨, 양질의 즐거움, 양질의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분을 벌써, 녹음 시간을 10분을 벌써 넘겨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이걸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뭔가 토의하고 하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얘기하다 보면 저 혼자 재밌기는 한데, 듣는 분들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로 제 나름의 라디오를 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남은 일들을 좀 처리하고 자도록 하고요. 네, 뭐, 네, 뭐 마무리가 애매하네요. 안녕.